자, 20번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상황이다. 2차 함수에 접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 자, 우리 수직 그러면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기억하시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은 요거니까 m 곱하기 기울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다. m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자, 기울기를 일단 찾아놓고 접선 구하는 법 우리 몇 단계였지? 그렇지, 3단계였지. 1단계는 접점부터 정한다. 자, 접점이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만들어야 돼. 지금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t, 로 만들어야 돼. 자, 그리고 t를 함수에 대입해야지. 자, 대입했고 두 번째는 접선은 기울기고 f'x를 먼저 구한 다음에 x 자리에 t를 대입하면 f't가 되지. 여기서 작은 깨알 같은 팁을 하나 주자면 얘가 어차피 x에다 t를 집어넣은 함수 ft지. 원래는 fx인데 t를 넣었으니까 ft가 된 거잖아. 그럼 얘를 미분하면 바로 f't가 되겠네. 얘를 미분하면 바로 f't가 되겠네. 요거 뭐 한 줄 정도 줄이는 거니까 대단한 방법은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자, 세 번째가 이제 접선을 실제로 구하는 거예요. 접선은 기울기가 있어야 되고 지나는 점이 있어야 되고 요거 가지고 접선을 만드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지. 써먹어야 될 거야. 자, 여기가 기울기고 마이너스 2다. t가 나온다는 얘기야. t가 나온다는 얘기는 접점의 좌표가 숫자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문자보다는 숫자가 훨씬 편하니까 가급적이면 숫자로 풀어야 돼. 그게 잘 푸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으면 문자로 푸는 게 맞아. 점, 기울기. 우린 둘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y 빼기 y1은 기울기 x 빼기 x1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지. 자, 접선권 3단계. 복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51번. 자, 여기서 이제 필기할 게 좀 있어. 필기를 좀 해보자. 항상 필기가, 암기가 지금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필기를 항상 잘 못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본인의 습관이라고 보면 돼. 암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필기를 외워야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야 돼. 자, 두 함수가 접할 때 두 함수가 있는데 두 개가 접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야. 자, 우리가 접한다 그러면 항상 곡선과 직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한다라고 알고 있어.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곡선이 있고 또 곡선이 있어. 이렇게 돼도 여기가 접한다라고 봐도 돼. 한 점에서 만나면 접한다라고 봐도 돼. 물론 여기서 연장선을 그었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또 만나면 선생님 이것도 이건 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하지만 이 별표를 친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것도 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접선도 마찬가지야. 이 곡선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내려와서 교점이 또 생겼어. 그래서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는데 원래 접한다는 건 교점이 한 개인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거는 2차 함수일 때 이야기야. 자, 이렇게 3차 이상의 함수는 교점이 2개 이상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어. 심지어 교점의 개수 무한히 만들 수 있어. 중요한 건 요 근방 이 교점이 생기는 이 지점에서 딱 한 점에서 만나야 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나도 이건 접선이 맞는 거야. 접한다가 맞고 곡선과 곡선도 역시 접한다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두 함수가 접한다의 의미야. 자, 그러면 접하면 이 접점이 진짜 중요한데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볼게. t라고. 그리고 이 곡선을 fx라고 내가 이름을 짓고 뭐 곡선과 곡선이니까 함수가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도 2개 있는 거잖아. 얘를 gx라고 할게요. 자, 여기 색깔 좀 바꿀까?
gx를 초록색으로 바꿀게. 자, 직선이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부터는. 두 함수가 접한다는 개념이 중요한 거야. 직선, 곡선일 수도 있고 곡선, 곡선일 수도 있어. 접점은 t야. 여기도 t라고 가정할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이게 교점이란 말이야. 만나는 점. 따라서 x에다 t를 여기다 넣는 거랑 똑같아야 돼. 똑같아. 교점이기 때문에. 두 번째, 파란색 곡선의 점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t와 초록색 함수의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역시 g't가 되겠지.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아요. 자, 두 함수가 접하면 t를 넣었을 때 y 값도 똑같아야 되지만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 이 그래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밑에 있는 함수를 초록색 gx라고 가정을 한다면 요 점에서 t를 넣었을 때 둘이 똑같아야 돼. fx, gx라고 할 때 y 값이 똑같아야 돼. 그 다음에 그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파란색 접선의 기울기가 빨간색 접선이 되는 거고 초록색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도 빨간색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아요. 자, 형태를 보면 그렇게 외우기 어렵진 않아. 두 함수가 접할 때 공식이 뭐야? 그러면 ft는 gt, f't는 g'ti. 형태가 비슷하고 프라임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우기 어렵진 않아. 제목은 두 함수가 할 때 접할 때야.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표현이 있어요. 다른 표현이 뭐냐면 두 함수가 그냥 생략할게요. 두 함수가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두 함수가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 바로 이런 그림이지. 이것도 접한다와 똑같은 의미야. 두 함수가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 그럼 내가 지금 한 점에서라는 표현을 썼잖아. 한 점에서. 저 말이 빠지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함수가 있고 요 별표에서의 접선이야. 그런데 또 다른 함수가 이렇게 접하고 있어. 얘는 여기서 접하고 있어. 그러면 파란색과 초록색은 접점이 다르지. 접점은 다르지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요 점에서의 접선이 똑같은 접선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지금 공통 접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점에서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지. 서로 다른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갖고 있는 거잖아. 이럴 때는 이 공식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라고 얘기해야 돼. 한 점에서. 자, 그 다음 또 있어. 자, 마지막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야. 뭐냐면 분비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우리 분비함수 푼 적 있잖아, 그렇지? 분비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해서 뭐 어떤 상황이냐 볼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분비되어 있어. 하나는 fx라는 함수고, 하나는 gx라는 함수로 분비되어 있다고 가정하자. 원래 보통 함수가 두 개가 등장하잖아. 자, 그래서 얘는 fx, 여기는 gx. 뭐 구체적으로 식은 뭔지는 내가 공개는 안 한 상황이야. 근데 함수가 두 개 있다고 치자. 얘는 a보다 더 낮을 때, 얘는 a보다 작을 때. 자, 얘가 미분 가능하다. 그럼 우리 몇 단계로 풀게 돼 있어? 이미 했던 내용이지. 두 단계. 1단계가 뭐였지? 미분 가능의 조건 연속이어야 돼. 두 번째가 뭐였지?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돼. 미분 계수는 극한값이거든. f' 동그라미 극한값.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값, 우극한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그때 미분계수의 좌극한을 좌미분계수, 우극한을 우미분계수라고 고유명사화 시켜서 부르고 있지. 근데 이 단어는 쓰지는 마. 개념을 기억할 때 이걸 쓰되 서술형의 이 표현을 쓰지는 마. 그냥
미분계수에 좌극한, 미분계수에 우극한 정도로 그냥 리미트를 바로 사용하면 돼. 굳이 한글을 쓰지 마. 왜냐면 이게 약속된 표현은 아니야. 교과서에 등장하지는 않는 단어야. 근데 나 같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편의상 쓰는 표현. 나뿐만 그냥 나도 이렇게 배웠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교과서에서 채택되진 않은 표현. 그러니까 서술형에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인데 h가 0으로 갈 때가 미분계수면 h가 0에 마이너스, 0에 플러스 이렇게 좌극한 거, 우극한 거 받아들이면 돼. 외울 때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해도 돼. 쓰지 말고. 그럼 연속이면 x가 a로 나갈 때 극한값과 x가 a일 때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근데 그 극한값이 결국은 이게 다함수로 출제가 되거든 보통. 그래서 리미트를 원래 써야 되는데 x가 a로 나가면 그냥 fa가 돼버리고 x가 a로 나가면 그냥 ga가 돼버려. 결국 우리가 다함수를 대입해버리잖아. 그래서 연속이면 이런 식이 돼버려. 리미트를 연산한 결과값인 거야. 자, 그럼 여기는 미분해야지 이 함수를. 맞아? 미분해서 y 프라임 f 프라임 x가 되고 g 프라임 x가 되고 이게 x가 a보다 클 때 두 번을 빼자고했다. 자, 이렇게 미분해놓고 a를 대입한 게 클 때니까 우미분계수, a를 대입한 게 작을 때니까 좌미분계수. 따라서 얘가 f 프라임이면 프라임이. 그럼 이 식의 형태가 이 두 개의 식 형태가 여기 있는 두 개랑 어떻게 결과 똑같다는 거지. 자, 전혀 다른 문제잖아. 분기 함수의 미분 가능성과 두 함수가 접할 때 또는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공식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 단 이거는 요 공식으로 푸는 거는 객관식 용이라고 좀 가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한데 오늘 배운 두 함수가 접할 때는 사실 이 표현을 써도 서술형도 가능하거든. 근데 분기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는 이 부분을 공식으로 쓰면 서술형에서는 강점을 해요. 객관식용이라고 생각하고 서술형에서는 내가 어떻게 푸는지 보여줬어. 얘 리미트를 써서 표현했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가 똑같아야 돼. 이거는 f 프라임 동그라미 리미트 h가 0으로 가야 돼. 역시 리미트를 쓰면 서술형이 되는 거야. 리미트를 생략하고 결과만 쓰면 객관식용이 되는 거야. 언제? 분기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하지만 요 두 가지 경우는 이 자체가 서술형이라고 봐도 돼. 그래서 일단은 리미트가 들어가는 표현은 나중에 시험 기간에 또 연습을 할 거니까 일단은 객관식형에 집중을 한다. 편하게. 그래서 이 유형을 이 세 개 문제가 똑같은 공식으로 푼다를 가지고 있어. 자주 출제할 거야. 이 세 개가 똑같다는 걸 알고 다녀야 되지 앞으로. 아시겠죠? 오늘 배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론이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요 공식만 남겨놓고 개념만 남겨놓고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자, 3차 함수가 직선과 뭐해? 접하지. 두 함수가 뭐해? 접하지. 그럼 두 함수가 접할 때 바로 등장해야지. 따라서 3차 함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는데 아직 정확한 그래프의 개형은 몰라도 돼. 그냥 저렇게 생겼나 봐 정도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그래프 그리는 법은 다음 또는 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거야. 아마 다음 시간일 것 같은데. 그리고 요 함수를 요렇게 내가 적당히 그릴게. 실제로 기울기가 양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접점 여기야? 여기야. 여기가 접점이야. 접하는 점이야. 이 부분은 접점이야? 이거는 뭐야? 교점이야. 여러분 접점도 교점이긴 해. 그러니까 교점 중에서 특별한 점이 접점인 거야. 접하는 점. 그냥 교점은 만난 모든 점을 교점이라고 불러. 자, 사실 이 교자가 교집합의 교자야. 겹치는 부분. 여러분 이 교점이란 건 두 함수가 겹치는 부분이잖아. 교집합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교점, 교집합.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이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하자? T라고 하자. 물론 A라고 해도 돼. 근데 출제 문제에 항상 A가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T를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나중에 모의고사 풀어보면 느끼겠지만 T도 자주 나와 사실. 모의고사로.
그래서 A도 피해가 되고 T도 피해가 돼서 쓸 게 몇 개 없고 P 이런 거 써야 돼. 등장하지 않는 문자 써야 돼. 자, 어찌됐건 내신에서는 T는 많이 안 나오니까 일단 T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공식 2단계 하고 나와줘야지. FT는 GT, F'T는 G'T 이렇게 바로 나와줘. 자, 따라서 1단계, 2단계. FT 이걸 FX를 GX라고 가정해. FT는 요거고 GT는 요거야. 자, F'T 미분하자. G'X 미분하자. 그 다음에 여기다 T 집어넣은 게 F'T니까 T를 넣을 수 없지. 그냥 A지. 상수함수인 거지. X가 없으니까. 자, 이거 두 개 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푸는 거야. 연립 방정식. 그러면 여기 가강법을 쓰려면 좀 어려워요. 여기서 대입법이 유리해. 그래서 잘 보면 여기 A는이 있지. A는. 따라서 얘를 A 자리에 대입해버리면 문자는 T만 남잖아. 이런 식으로 연립 방정식을 대입법으로 잘 풀어줘요. 그럼 다시 T 세제곱 더하기 1은 3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은 2니까 T 세제곱은 1이 되고 세제곱일 때는 답이 하나다. 홀수 제곱일 때는 답이 하나고 제곱일 때는 답이 두 개다. 풀막을 푸니까 조심하시고. 그럼 어쨌든 T가 나왔으니까 T를 다시 대입하면 마지막 A가 완성이 되겠지.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함수가 접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54번. 그래프가 없어서 조금 지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볼게. 대략적으로 정확한 그래프는 아닙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끝났고 오늘 두 번째 이슈가 필기가 굉장히 깁니다. 자, 두 번째 필기 잘하세요, 특히. 자, 4차 함수 위의 한정 P와 1차 함수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 전 P의 X좌표입니다. 이게 지금 4차 함수여서 조금 생각하기 좀 힘든데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뜻은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 그리는 법은 차차 배우게 될 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그린 거야. 4차 함수가 있고 직선 2x 빼기 10이 있어. 근데 직선이 이렇게 안 만나게 그려요. 자, 그건 어떻게 알았냐? 실제로는 연립해서 실근이 없다를 보여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증명해서 푸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안 만나게 그려버려. 왜? 출제자가 뭐라 그랬어? 거리가 최소일 때 점 P의 X좌표거든. 무슨 말이냐면 점 P가 얘 위의 점이니까 여기 있으면 디스턴스는 이만큼, 여기 있으면 디스턴스 이만큼, 여기 있으면 이만큼, 여기 있으면 이만큼. 이렇게 거리는 수직거리로 재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많은 거리 중에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만났다면 최소값은 0이 돼버려. 그럼 문제가 의미가 없잖아. 답이 그냥 0 해버리니까. 교점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출제자들은 만나지 않게끔만 출제한다. 거리가 최소일 때를 낼 때는 만나지 않는 대로 출제한다. 또는 그래프를 그려준다. 그려주면 눈에 안 만나는 게 보이겠지. 선생님이 그려놓은 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직관적인 방법을 쓸 거야. 이 기울기가 2인 증가함수인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만들 거야. 근데 그냥 평행 종로가 아니야. 자, 특히 평행한 직선이 아니라 접선이야. 평행한 접선을 그린 거야. 그러면 여기 접점이 생겨. 그치? 그럼 거기서 거리를 재. 자, 이 초록색 디스턴스보다 작을 수 있어? 거리가? 여러분 지금 요 바로 왼쪽에 이 파란색이 있거든. 파란색과 초록색 요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 비슷해서 누가 더 가까운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빨간색 접점을 이 부분을 확대하면 돋보기를 한 1000배 정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파란색은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이 접점에서 거리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면 거리가 길어지고 오른쪽으로 가도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자, 그래서 거리가 최소를 찾을 때는 평행한 접선을 이용한다라고 아이디어를 기억해야 돼. 자, 그럼 이제 평행한 접선이라는 걸 알아냈어. 그럼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바로 접점 아니야, 접점. 접점의 좌표를 물어봤어. 모르니까 뭐라고 나? T라고 나.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 평행하다는 거에서 뭘 알아? 기울기를 알아. 평행하니까 기울기 어때야 돼? 똑같아야지. 그러면 이 점 T에서의 접점이 T, 고 접선의 기울기가 F'T인데 그게 이어야지. 그럼 T 값이 나오지. 접선은 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상단에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기울기가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F'T가 2다. 이게 Fx니까 F'X를 구한 다음에 T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미분하고 T 대입한 거야. 자, 3차 식이야. T가 어떻게 구해? 조립! 제법을 써야지. 2로 나머지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된다. 아닌가? 맞네. 여기 막 0 빼먹으면 망합니다. 고1 때도 많이 겪었지. 근데 그 실수를 오랜만에 하면 또 실수를 하더라고. 비어있는 부분 0 채워 넣어라. 영이 나와야 정상이고 얘는 t 플러스 1이 되고 0, 1, 2차니까 2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근데 그러면 여러 개가 나오네. 왜 여러 개가 나오지? 보통 여기서 허근이 나와줘야지 깔끔한 거예요. 얘는 허근이 안 나오네. 자, 그럼 다 찾아보자. 첫 번째 끈은 마이너스 1. 또는 여기서 끈은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짝수 공식을 쓸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것 또는 이거네. 야, 이걸 다 줬어. 헐. 객관식이 하나만 있을 줄 알았더니 세 개를 다 줬네. 조금 못된 문제야.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잘 안 나오긴 해. 보통은 실근 하나 혹은 2개 나와서 쉽게 판단이 되고 출제가 돼. 그럼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 이럴 때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실제로 3개를 다 계산해서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첫 번째 점은 마이너스 1,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1 빼기 3 더하기 0이네. 마이너스 1, 0으로부터 요 y는 2x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 디스턴스를 구해야 돼. 자, 요거 디스턴스 구할 때 우리 어떻게 써야 돼? 능력으로 써야 돼. 그래서 디스턴스는 루트와 절대값이 있었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 헷갈리는 사람. 자, 개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개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 x, y의 개수. 그 다음에 점을 직선이 그대로 집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따라서 루트 5분의 12. 자, 그럼 이제 얘는 거리가 루트 5분의 12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를 다 찾아내야 돼. 그런데 이 좌표는 너무 심한데? 이거 여기다 집어 넣어서 계산하기 너무 힘든데?
내가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할게. 너무 무식해. 이거 대입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기는 너무 무식해. 지금 문제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가 지금 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히 그릴 줄 안다는 가정하에 출제됐을 수도 있거든. 이게 지금 원래 더 뒤에 나와야 되는데 앞쪽에 지금 잘못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 다음 단원에 나와야 되는데 요건 때문에. 요건 내가 좀 판단을 해볼게. 근데 만약에 요번 단원에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나온다면 실은 하나로 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자, 요건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뒷부분을 내가 좀 더 고민해보고 다시 얘기할게. 자, 255, 256이 똑같은 문제인데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256으로 갈게. 자, 이번에는 접선이 방금 전처럼 3개가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2차 함수이기 때문이야. 2차 함수의 접선은 하나밖에 안 나와. 기울기가 주어지면. 자, 이 문제가 비슷한 문제야. 근데 방금 문제의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자, 어떻게 된 거냐면 A, B가 있다. 자, 항상 문제를 읽으면서 그래프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채워넣어봐. 2차 함수 그려져 있고 A, P, B의 넓이의 시속값인데 임의의 점 P. 여러분 임의의 점이라는 건 움직인다는 얘기야. 움직이는데 얘 위에서 움직이니까 P가 여기를 따라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따라 움직이는 거야. 따라 움직이는데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 변하지 않아. P가 움직여도 여기는 변하지 않아. 그럼 이게 아까 문제랑 왜 똑같냐면 넓이의 최대거든. 지금 이 빨간색을 무조건 밑변으로 봐요. 그럼 높이가 지금 이 그림처럼 P가 여기 있으면 높이가 요만큼, P가 여기 있으면 높이가 요만큼. 그러니까 아까 문제랑 동일한 문제가 된 거야. 초록색 길이가 최소면 넓이도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 왜? 초록색 길이가 바로 삼각형이 뭐니까? 높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높이니까. 그럼 우리 아까 높이가 최소일 때, 거리가 최소일 때 어떻게 찾기로 했지? 5글자? 아이디어. 방금 뭐였어? 뭘 찾아라? 평행한 접선을 찾아라. 따라서 이 그림에서도 이 빨간색 직선, 움직이지 않는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찾으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평행선이 생길 거고 그때 높이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높이가 작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실제로 삼각형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방금 문제보다 업그레이드 된 것보다 거리의 최소라고 안 하고 넓이의 최소라고 물어봤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하지만 푸는 방법은 똑같다. 자, 밑변은 정해져 있다. 밑변은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에서 x를 빼고 제곱, y에서 y를 빼고 제곱. 36, 9, 45. 자, 밑변 그랬고 그 다음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행한 접선을 찾아야 돼. 접점의 좌표를 t, 로 놓는다. 계속 1단계지. 2단계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다. 그러면 얘 접선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 2x지. t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t가 되겠지. 그거랑 이 밑변에 해당하는 기울기랑 어때야 돼? 같아야지. 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할 차례야. 위에서 아래 뺄게. 자, 이렇게 되겠지. 마상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2니까 t는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1,5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제 높이 밑변을 찾았으니까 높이를 찾을 차례다. 높이는 디스턴스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어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부터 어디까지 거리? 밑변까지의 거리지.
근데 밑변이 아직 안 주어져 있잖아. 직선이 없잖아. 문제 안 써 있잖아.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직선 AB를 구하자면 후해야 되는 거야. 후가 길어졌지. 아까보다. 하지만 이 정도가 내신 시험의 적정한 수준. 이게 중난이도라고 해야 돼. 사실은 좀 어렵지만. 그러면 직선 AB는 직선의 방식 중요물 두 개, 점 하나, 기울기 하나. 기울기는 후에 놨어. 그럼 점은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돼. 나 위에 거 쓸게. 따라서 y 빼기 y1은 기울기 x 빼기 x. 그런데 는 0꼴로 정리해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 는 0. 자, 이렇게 하고 나서 distance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점을 직선에 대입한다. 2 빼기 1 빼기 10.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9지. 9로 바뀌겠지. 루트 5분의 9가 돼. 굳이 유리화하지 마. 답 쓸 때 유리화하라. 자, 밑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높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봐봐. 곱하니까 루트가 약분되지. 유리화를 할 필요가 원래 없었던 거지. 물론 예측할 수는 없지만 미리 유리화를 너무 집중하지 말고 시간을 갖게. 답을 쓸 때만 분모의 유리화를 해라. 자, 이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서 넓이를 계산하면 끝났지. 자,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은 밑변은 고정된 면을 활용한다. 밑변은 뭘 활용한다? 고정된 면. P가 움직이면 다른 면은 길이가 바뀌잖아. 그래서 밑변은 고정된 면. 두 번째, 높이가 최소여야 넓이가 최소인데 그건 어떻게 찾는다? 밑변과 평행한 접선. 5글자. 평행한 접선을 떠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접선의 기울기랑 이 밑변의 기울기가 똑같다를 이용해서 T값을 찾아서 점을 찾고 이제 높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디스턴스로 구한다. 점은 찾아놨고 직선은 밑변이야. 이거 밑변을 두 점을 지난 직선을 그래서 디스턴스 공식에 대입해서 높이를 찾자. 끝난 거야. 밑변과 높이를 알면 끝난 거니까. 255가 동일한 문제입니다. 257번. 자, 점에서 직선 3차 함수의 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점이 여기 있어. 그 점이 위의 점이라면, 즉 접점이라면 접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이 점에서 여기에 근 접선이거든? 그럼 저 점은 접점이야? 위의 점이? 위의 점이? 어떻게 알아? No. 위의 점이라고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잖아. 자, 내가 두 가지로 해줄게. 위의 점은 여러분 앞에 지난 시간에 위의 점에서 근 접선 숙제를 했지? 숙제했으면 풀어봤지? 전부 다 위의 점, 되게 친절하게 위의 점이라고 다 써있어. 뒤져봐. 앞에 한 번도 위에라는 말이 빠진 적이 없어. 근데 얘는 위에라는 말이 빠졌지. 그러면 99%의 확률로 바뀌어져. 근데 100%는 아니야. 의심해야 돼. 여러분 내신 시험에는 아마 바뀌어질 거예요. 99%는 확률이 엄청 높으니까. 근데 그 1%는 수능 때문에 의심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수능 출제자가 내가 언제 밖에점이라고 해서 그냥 점이라고 했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할 말이 없잖아요. 그 1%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밖에점인지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은 위의 점은 대입하면 참이잖아. 근데 밖의 점은 대입하면 거짓이야. 0,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거짓이지? 그래서 밖의 점이야. 그래서 이 점이 아니라 밖의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밖의 점.
그래서 얘가 0,-1이 밖에 있는 거야. 여기서 접선을 긋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긋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접선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접점이 되는 거야. 얘는 접점이 아닌 거야. 밖의 점은 접점이 아닌 거야.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접점은 이 초록색 별표가 진짜 이 문제에서는 접점이 되는 거고 다시 t, 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접선은 3단계로 푼다고 얘기했잖아. 자, 1단계 t, t 집어넣어 t 세제곱 더하기 1, 2단계 접선의 기울기 f' t 요거 바로 미분하면 된다고 했지. 자, 접점의 좌표도 안 나와 있어. 기울기라도 아까는 줬는데 이번에는 기울기도 없어. 처음.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 점과 이 기울기로 접선을 만들 수밖에 없어. y 빼기 y1 기울기 x 빼기 x1 이렇게 식을 세울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그러면 이 t는 어떻게 구하냐? 밖의 점 이 정보 써먹었어 안 써먹었어? 안 써먹었지. 내가 구한 게 이 초록색 접선 구하는 거잖아. 이 초록색 접선이 이 밖의 점을 지나잖아. 지나잖아. 그러니까 밖의 점 문제는 밖의 점을 대입하는 게 피날레가 되는 거야. 접선 문제 중에 밖의 점에서 그 접선은 밖의 점을 대입하면 피날레야. 그게 마지막 단계야. 따라서 0,-1을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따라서 t는 1이 된다. t는 1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3번이 지금 뭐 구한 거야? 3번이 접선이야. 3번이 접선이야. 1단계 접선 기울기 이 접선이라고. 따라서 접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을 여기다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지. t에다 1을.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점에서 그은 접선은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밖의 점이다. 현실에서. 그냥 밖의 점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크게 무리는 없다. 하지만 좀 꼼꼼하게 풀고 싶은 사람은 한번 대입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보면 몇 초 안 걸리니까 확실하게 밖의 점이네 하고 마음먹고 풀면 되겠지. 1%가 그걸 신경 쓰는 사람들. 하지만 위의 점은 그냥 점이라고 준 내신 문제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모의는 알 수 없어. 모의는. 언제 내가 그런 말 했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확률적으로 할 수는 없어. 모의는. 내신은 가능하다. 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계속해서 출제되어 있습니다. 되게 많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262번 배운 거야. 읽어봐. 이 문제의 제목이 뭘까요? 내가 오늘 개념 설명한 거 한 개밖에 없는데 뭐야? 두 함수가 뭐 할 때? 접할 때지. 한 점이지. 한 점에서 뭘 가질 때? 동일합수는 가질 때. 동일하라고 했지. 분기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까지 동일하라고 했지. 세 가지네. 자, 따라서 이 문제 두 함수가 접할 때는 몇 단계? 2단계. ft는 gt. t 대입해서 그 다음에 f't는 g't지. 자, 요거를 바로 미분해도 돼. 그게 f't가 될 수밖에 없어. 얘를 바로 미분하니까 t로 미분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상수니까 없어지는 거야. k는 상수야. t로 미분하는 거거든 지금. 자, 이제 이걸 풀면 되고 문자 중에 식 두 개인데 밑에 식은 땡초인 게 k가 없어. 그럼 밑에 식에서 t를 찾아야지. 문자가 한 개니까. 아까는 대입해야 되지만 지금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상황에 따라 틀려 이렇게. 자, 이번에도 인수분해가 아까는 인수분해가 조립집법까지 썼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쉽네. 자, 그래서 t는 1 또는 마이너스 2. t 값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그러면 얘를 1번에 대입하면 k 값도 몇 개 나와? 2개 나와.
모든 K값 합이니까 자연스럽지. 자, 이번에는 답이 아닐 이유가 없는 거지. 한 번 더 할까? 263번. 두 함수가 1,-2에서 공통 접선을 갖는다. 이번에도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을 만나. 접할 때지. 근데 한 점이 주어져 있잖아. C가 바로 무슨 점이야? 점이야. 그래서 t 값이 1이라고 아예 상수화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F1은 G1, F'1은 G'.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오히려 t가 1로 주어져 있으니까 더 숫자로 나와 있어서 더 쓰기 편한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 자, 어떤 의문점인지 꼭 계산해 볼게. 자, 요거 미분할게. 식은 두 개인데 문자가 몇 개야? 세 개야. 모자라. 이게 숫자로 나와 있어서 더 쉬운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 분명히 식이 어딘가에 숨어 있고 찾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 이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상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자, 1,-2가 얘네 둘의 무슨 점이야? 접점이지. 접점도 교점이다. 맞아? 여러분 교점은 양쪽에 대입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양쪽에 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식이 4개가 돼버려. 2개가 아니라 4개가 돼버려. 따라서 문자가 3개여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오히려 A, B, C, D까지 나와 있어도 이 문제는 연립 방정식이 가능한 상황. 자, 그래서 얘는 접점이고 접점은 교점을 부분집합이니까 교점이라고 하죠. 따라서 교점이므로 양쪽 대입한다까지 메모를 해두면 식이 4개니까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같은 유형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었지. 자, 이제 오늘 배울 진짜 커다란 이슈, 진짜 중요한 이슈를 오늘 메인 수업에 이제부터 하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번 중간고사에 이제 지금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가 7월달 동안 나갔다고 봐야 되고 8월달에는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나갈 건데 내가 90%도 진도로 나가놓을 거라고 얘기했지? 남은 20%는 중간고사 끝나고 채울 거야.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만 공부한다 생각 내려놔야 돼. 거의 기말고사의 90%까지 공부해놓고 테스트도 계속 다 놔야지만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자 이제 중간고사 이후 부분 다시 복습하자라고 시작했을 때 테스트 볼 때 기억이 어느 정도 날 거야. 안 그러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현상이 벌어져. 자, 이번 중간고사에서 진짜 중요한 이슈는 정리 삼총사야. 정리 삼총. 엄밀히 말하면 사총사인데 최대 최소의 정리는 좀 안 나오진 않지만 좀 삼총사에 비하면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해. 해서 다 써볼게. 필기 굉장히 크다. 커다란 공간이 필요할 거야. 롤이라고 씁니다. 롤의 정리. 평균값점. 총 정리는 4개. 그 중에 사익과 롤, 평균값 이 3개가 내가 정리 삼총사로 부르는 거야.
태워. 닫힌 구간 연속. 결론 닫힌 구간 내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가 결론이었어. 어떤 함수가 연속 함수라면 그 구간 내에 닫힌 구간 내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끝이었지. 하지만 역은 안 된다고 했다.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연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그랬어. 그거까지 기억하시고 요거는 참 이거는 거짓. 순서대로 참 역은 거짓. 자, 사이클 정리는 뭐였어? 닫힌 구간 연속이 그대로 적용이 됐어. 근데 가정이 하나 더 있었어. 사이클 정리. 뭐였지? FA, FB가 0보다 어때? 작아지. 여기까지가 가정이야. 그럼 결론은 뭐야? 열린 구간? 네. 구간이 바뀌었어. 여기서부터 구간이 바뀌었어. 최대 최소는 닫힌이거든? 사이클 정리는 닫힌, 열림이야. 가정은 닫힌이고 결론은 열림이야. 열린 구간에 F, C는 0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몇 개? 한 개 존재한다. 여러분, 어떤 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근이라고 해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한다고 외웠잖아. 그치?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래. FC는 0을 만족한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C가 근이니까. 같은 말인 거야. 자, 결론이 열린 구간 내가 이 세 개가 다 똑같아. 그래서 내가 정리 삼총사라고 부르는 거야. 이 세 개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자, 모래 정리는 닫힌 구간 연속, 얘도 닫힌 구간 연속 다 똑같아. 그런데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얘도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 똑같아. 그러니까 좀. 자, 내가 땡땡이라고 한 게 화살표 방향으로 땡땡이야. 위아래가 똑같은 게 아니야. 가로로 간다는 거야. 가로로. 필기를 잘 이해하세요. 내가 일부러 안 쓴 게 똑같다를 좀 포인트로 잡고 외웠으면 하는 거야. 나처럼. 이게 여기랑 똑같아, 이게 여기랑 똑같아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 안 그러면 통째로 외우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 자, 그러면 열린 구간 내에 결론이 여기서부터 건데 두 줄을 그을게. 두 줄부터가 이제 결론인데 열린 구간 내에 FC는 0이었지. F'C는 0을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얘도 이걸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말로 끝나는 거야. FC는 0이 F'C는 0으로 바뀌었지. 살짝 바뀌었지. 여기도 줄을 하나 더 볼게. 왜냐면 이 삼총사 중에 얘랑 이 두 개랑 또 약간 이질적이에요. 왜냐면 사이값 정리를 배울 때까지는 미분 전에 배우는 거야. 사이값 정리는 미분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 근데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가 오늘 배우는 두 개 동시에 배우는데 이 두 개가 미분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필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여기 가정 몇 개야? 두 개지. 여기는 세 개. 세 번째 가정. 3번 6개 강조하기 위해서. 평균값 정리는 세 개. 여기도 FA와 FB가 등장. 너무 유사하잖아. 엄청 헷갈려. 근데 얘는 같다. 유사한데 달라.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 구간의 시작이 A고 끝이 B야 지금 다. 구간의 시작과 끝에 Y값이 똑같다는 거야. 구간의 시작과 끝에 Y값이 똑같다.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는 그런 말이 없는 거야. 달라도 된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얘는
FC는요, F'C는요, F'C는까지 똑같지. 근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 얘는 0이 아니야. 0이 아니고 분수가 등장해. 그 분수의 이름은 평균 변화예요. 그래서 이름이 평균값입니다. 평균 변화율과 미분이 똑같다는 거야.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두 점의 기울기 평균 변화. 이걸 만족하는 C가 저보다 하나 존재한다. 어디에? 열린 구간 내에는 다 들어간다. C가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C가 여기에 있다는 거야. C가 A하고 B 사이에. 이것도 다 공통인 거야. 부여절을 한 거니까. 열린 구간 내에 C가 존재한다. 열린 구간 내에 C가 존재한다. 열린 구간 내에 C가 존재한다. C는 A와 B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로레 정리와 표준값 정리는 그래프의 모양도 한번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자, A, F에 대해 아무 데나 찍을게. 그 다음에 B, FB를 하나 더 찍을게. 잠깐만. 미안. 하나 잘못 썼어. 대단히 많이 틀리진 않았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 여기는 3번이 여기 3번이 미안해. 한 칸 더 왼쪽으로 가. 로레 정리에 3번이 들어있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따라서 이 그래프는 틀린 거야. 왜 FA랑 FB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네들 높이가 적당히 똑같게 점을 찍어줘. 자, 이게 양 끝점이야. Y 값이 똑같게 그린 거야 지금 두 점. 근데 얘는 연속이고 미분가능. 이걸 만족하고 있잖아. 여러분 미분가능 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부드러워야 돼. 미분가능 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다고? 부드러워야 돼. 그래서 이 둘을 내가 이렇게 그릴게. 부드럽게 그릴게. 연결. 그냥 상상해서 그릴 거야. 나처럼 안 그려도 돼. 2차 함수처럼 그려도 돼. 자, 이제 얘네 둘의 높이가 내가 똑같다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그럼 F'C는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해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0.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몇 개 있어? 2개. 내가 말한 거는 적어도 1개라고 했잖아.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 적어도 1개이고. 그래서 여기를 C1, 여기를 C2라고 할게. 둘 다 A와 B 사이에 있어. C1과 C2는 모두 A와 B 사이에 존재하고 있지. 이게 바로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 사이에 있다. 그럼 얘는 평균값 정리는 어떤 개념이냐? 두 Y 값이 똑같다는 조건이 여기가 빠진 거거든. 따라서 얘는 A, FL을 여기다 찍고 높이를 다르게 찍어. B, FB를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 평균값 정리. 그래서 그래프를 이차함수처럼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 둘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 높이가 다르지 확실히 기울어져 있지? 그러면 여기가 C야. 여기서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은 C가 한 개 존재하도록 내리는 거야. 한 개 이상 존재해. 평균 변화율과 초록색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즉 평행한 접선을 그리는 거지. 이게 평행하게 접선을 그리는 거야. 양 끝점을 이었을 때는 평행한 접선을 그린 거야. 그럼 이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요? 자, 로레 정리와 평균값 정리는 공통점이 뭐야? F'C에 관한 이야기야. 미분에 관한 이야기. 접선의 기울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로레 정리는 이름이 간단하지. 그래서 F'C가 간단히 0이야. 0이야. 접선 기울기가 0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해. 열린 구간 내에.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다는 거야. 뭐가? 똑같은 F'C. 이름을 기준으로 외워야 돼.
변화량과 F'C 접선의 비율과 똑같다. 미분이 똑같다. 미분 계수가. 그걸 만족하는 게 평균값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미분과 평균 변화율이 똑같다. 이걸 자꾸 강조해야 돼. 평균값 정리는. 대신에 이 둘의 차이점은 뭐야? 가정 하나 달라. 공통점은 뭐야? 같은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간. 다시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의 가정 두 개는 똑같아. 닫힌 구간 연속. 그거는 4개가 다 똑같아. 닫힌 구간 연속은 바뀌지가 않아. 한꺼번에. 그 다음 앞에 두 개는 미분 전, 요 뒤에 두 개가 미분 후에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을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미분이 꼭 들어가요. 포인트가 미분. 닫힌 구간 미분 가능은 주어져 있지 않아.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야. 그리고 롤의 정리는 가정이 하나 더 있어. 양 높이가 똑같아. 양 끝 높이. FA와 FB. 구간의 양 끝 높이가 똑같아요. 평균값 정리는 그 조건이 없어. 3번이 없으므로 얘는 높이가 달라도 되는 거야. 같아도 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정의 하나 차이. 롤의 정리가 가정이 하나 더 있다.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간은 그 다음에 FA는 FB가 롤의 정리에 들어있다. 평균값 정리에는 그 조건이 없다. 그랬을 때 둘 다 F'C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롤의 정리는 0이고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똑같다. F'C가 을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문장으로 마무리까지 지어요. 어려워. 자, 선생님이 학생 때 난 이런 게 어려웠어. 수학은 이해하고 살짝만 외우면 금방 외우거든, 공식. 근데 얘는 표 자체를 외워야 되잖아. 정확하게. 자, 그러니까 쉽지가 않고, 선생님 예전에, 지금 과외를 안 하는데, 예전에 강사할 때는 과외를 좀 했었거든. 상위권 학생들은 좀 맡아서. 그럼 걔네들 정규 1, 2등 하는 애들 방에 이렇게 가면 좀 달라. 포스트잇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 책상에. 그게 뭐냐면, 자기가 외워야 되는데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을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는 거야. 그러고서 공부하다가 멍 때릴 때 여러분은 핸드폰을 보지만, 그 친구도 핸드폰을 보겠지만, 그거보다는 포스트잇 붙여놓은 걸 한 번씩 보는 거야. 심지어는 내가 그 집에 1년 정도 가야 했거든. 내가 거기 있는 거 거기다 외울 정도였으니까. 왜 내가 매일 가는데 나도 그걸 보게 되잖아. 아무 생각 없이. 자, 이제 설명 풀어봐 하고 내가 할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거기 얘가 뭘 공부하는지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내가 계속 보는 거 외워지더라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몇 개가 바뀌어. 무슨 뜻이야? 몇 개는 외웠으니까 치워버리고 새로 공부한 거를 붙이는 거지. 이런 걸 그런 데 붙여놓고 외우면 좋다는 거지. 근데 책상도 좋아. 근데 책상이 잘 안 앉는 친구들 많아. 그거 집에서. 자, 그럴 때 묻기는 하잖아. 그지? 벽에다 붙여. 포스트잇 써서 내가 옆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보이는 공간에 붙여. 그리고 정리 4총사를 계속 외워. 이거 수능 볼 때까지 성공. 이거는 수능 볼 때까지 떼지 않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붙여놨다고 안심하지 마. 목표는 외우는 거야. 붙이는 게 목표가 아니야. 또는 핸드폰 초기화면 해줘. 그럼 볼 때마다 보잖아. 안 그래? 선생님이 핸드폰 초기화면 뭔 줄 알아? 여러분 시간표야. 시간표를 명단 붙여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업할 애가 누군지를 항상 매일매일 되네요. 순간순간 볼 때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아. 정보를 기억할 때. 이런 것도 공부하는 팁입니다. 그냥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뭔가 남다른 노력이 있을 거야. 다들. 책상에 앉아있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공부하는 모두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부터 죽어라 외워야 돼. 죽어라. 자, 내가 외우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외워야 돼. 함수가 주어져 있다. 무슨 함수야? 다함 함수야. 3차 함수는 다함 함수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모든 다함 함수는 항상 뭐가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 따라서 얘는 바로 닫힌 구간 연속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 바로 먹고 들어가요. 바로. 구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구간 닫힌 구간 이게 A, B인 거야.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를 구하시오. 롤의 정리, 그치? 롤의 정리는 가정이 3개야. FA는 FB까지. 자, 근데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이라고 써있지. 그 얘기는 이 문제는 이 함수는 가정을 만족하고 있다는 뜻일까? 만족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일까? 문맥상 이 가정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만족시키는 C라고 했잖아. 만족하지 않는데 그럼 C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상하잖아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하잖아 답이. 값이 나와야 되잖아. 따라서 이런 문제는 만족한다고 돼 있는 문제는 가정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바로 결론으로 가죠. 이미 만족했으니까. 자, 따라서 바로 외우고 있다면 롤이니까 능용이야. 단 C는 어디 있다고? A와 B 사이. 따라서 바로 열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요거를 빼먹지 마.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이 있어. 범위를 열린 구간 내를 저렇게 나처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습관. 자, 그럼 이제 F'C를 구하자. 미분은 3x제곱이니까 3c제곱 플러스 2x니까 2c 마이너스 1. 요걸 푸는 거지. 자, 이제 인수분해. c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 개 나왔네. 하지만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해야 되니까 답은 하나야. 그래서 이걸 안 써놓는 친구들은 열린 구간 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답이 왜 하나인지를 알 수가 없지. 그냥 두 개인 줄 알고 있는 거지.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도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고 써있지. 그럼 가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없어? 가정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바로 결론을 쓰면 되는 거야. 결론 뭔데?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는 모두 F'C 미분으로 출발하는 거야. 근데 롤은 0이고 평균값 정리는 평균 면역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지? 자, 평균 면역 이게 AP야. 이렇게 써놓고 출발하면 된다. 아! 빼먹으면 안 돼! 여기 포인트다. 이것 때문에 실수했어 라고 핑계를 댄다. 연습 똑바로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예 항상 써버립니다. 항상. 자, 이제 F'C니까 미분하고 C 집어넣고 3분의 F2 얼마야? 2 집어넣어. 5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어. 2인가? 1이네. 그럼 C제곱은 1이네. 그럼 C는 제곱이니까 답이 두 개지. 3차는 답이 하나지만 자, 구간 내에 존재해야 되니까 답은 하나만 되겠다. 열린 구간 내라는 사실을. 자, 이렇게 해서 평균값 정리를 해결했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